이번 시간에는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살펴보려면 활동을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펴볼 수 있겠죠. 동물의 움직임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움직임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생물의 움직임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물체는 움직이죠. 집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죠. 그대로 있는 건 없어요. 집과 땅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니까 땅도 집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심장, 간이 제 위치에 있다 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람이 이동을 하면 같이 이동하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물체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활동을 동물의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러면 짐승들은 어떤가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 돼요. 사냥을 하건 육식동물은 사냥을 하겠죠. 초식동물은 풀을 뜯겠죠. 그냥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죠. 생존수단을 못 구하니까.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죠. 인간은 과연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좀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인간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생산을 할 때 보면 노동자들이 있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움직임이 있죠. 육체적인 움직임은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육체적인 움직임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활동을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겠죠.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육체의 움직임은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육체의 움직임은 달까? 생산에 필요한 것을 얻는데 육체적인 움직임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인간에게는 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도 움직이죠. 마음도 움직여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고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쾌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마음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심동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심동. 근데 노동과 심동을 구별할 수 있는데, 노동한다 해서 심동이 필요 없고, 심동한다 해서 노동이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도구를 사용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의지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일해야지 하는 의지도 있어야지 육체적 움직임도 생기는 거죠. 심동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를 계획을 했어요. 그럼 계획을 예를 들어서 써볼 수 있겠죠. 그럼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죠. 노동과 심동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구별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기능상의 분류이고, 무엇을 하든 노동과 심동이 결합되어 있죠. 이제 비중의 차이는 있겠죠, 비중. 그래요. 그러면 심동의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심동의 종류. 무언가를 할 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의지. 연애를 하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나요? 연애를 예로 드는 거예요. 의지가 우선 있어야 되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사귀고 싶다 이런 의지가 일어나야 돼요. 의지만 있으면 되나요? 사귀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말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사귀어 봅시다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건 뭔가요? 말을 걸 때 필요한 건 뭔가요? 용기인 거예요. 용기. 그럼 용기의 정체는 뭘까? 마음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지가 우선 일어나야 되죠. 사귀고 싶다 이런 의지가 생기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나요? 말을 걸어볼까 말까, 말을 걸어볼까 말까, 이런 건 뭔가요? 말을 걸어볼까 말까. 판단이 결합된다 보면 되죠. 그래서 말을 걸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판단과 결합해서 생기는 게 용기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있나요? 또 생각을 하겠죠.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접근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도 떠올리고 하죠. 이런 기억이 떠올림도 있죠. 마음에서 또 이제 뭐 또 추리를 해볼 수도 있고, 추리도 마음의 움직임이죠. 뭐 원인을 찾을 때 말을 걸었는데 싫어요 이러면 왜 실패했을까 원인을 찾죠. 그런 것도 마음의 움직임이죠. 또 창작도 하죠. 창작. 마음에서 창작도 일어나죠. 방법을 떠올릴 때 이제 말을 그런데 이성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싫다 했어요. 새로운 방법을 한번 더 접근해 봐야지 이러면서 창작을 하죠. 뭐 연애를 예로 들었지만 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의지, 마음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한 거죠. 의지, 용기, 기억의 떠올림, 추리, 창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접근할 때는 육체의 움직임이 필요하죠. 근처에 가야 되겠죠. 그건 노동이죠, 노동. 육체의 움직임도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노동, 신동. 노동, 신동을 합쳐서 활동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품을 소비하면서 사니까 이제 상품과 활동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상품과 활동 분명히 관계는 있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필요한 게 다 상품이 되나요? 필요한 게 다 상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공기를 거래하나요? 거래 안 하죠. 그냥 공짜로 쓰고 있죠. 그래요. 비가 막 필요해요. 비가 가뭄이 들었어요. 필요한데 갑자기 비가 확 내려요. 그 대가를 지불하나요? 대가를 지불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활동이 결합이 결합이 안 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구나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막 가뭄 들고 이러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랬죠. 왜요? 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하늘에 하느님한테. 그래요. 근데 인간의 활동과 결합된 되지 않은 것에는 일단 대가를 지불하진 않죠. 실제로. 자, 그러면 자연과 인간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느냐. 물질은 다 자연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원료는 다 자연에서 구하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개인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인간한테 그 인간이 노루를 잡는 가정을 하고 노루를 잡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가정할게요. 인간들은 다 도구를 사용해서 필요한 걸 구하니까. 그러면 우선 뭘 해야 되겠어요? 노루를 잡기 위해서는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도구를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할게요. 도구를 한 마리의 노루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5시간을 투입을 해야 돼요. 자연에다가. 그렇잖아요. 나무를 구하든 뭘 구하든 5시간 투입을 해야 되죠. 그 자연에서 물체를 구해서 물체를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도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5시간 투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냥을 하겠죠. 사냥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또 5시간 걸린다고 가정할게요. 한 마리 사냥하는데. 그러면 노루를 사냥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총 몇 시간인가요? 한 마리 사냥하는데 10시간인가요? 10시간. 보통 사람들은 사냥하는데 필요한 시간 몇 시간이냐 이러면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냥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5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10시간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5시간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자연과 인간을 딱 봤을 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했나요? 활동만 했다는 거죠. 자연에 대해서. 10시간 동안 활동만 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죠.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활동만 했다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도구를 사용한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좀 헷갈리는 이유가 도구를 자기가 구하지 않죠. 보통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경우는 없죠. 다른 사람이 만들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도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루를 사냥하는 사람이 조건은 아까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노루를 사냥하는 사람이 노루가 필요해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노루를 사냥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옷, 음식과 같은 생존 수단이라고 가정할게요. 필요한 것을 이제 먼저 얻고 노루를 잡아서 주기로 교환하기로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 도구는 5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작업 도구를 만드는 데는 5시간이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이 생존 수단을 만드는 데는 또 5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노루를 몇 마리 잡아야 되나요? 노루를 2마리를 잡아야 되겠죠. 2마리. 이 사람은 이제 도구를 자기가 안 만드니까 사냥만 하겠죠. 사냥하는데 10시간을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2마리 잡아서 작업 도구를 자기한테 주는 사람에게 주고 생존 수단을 자기에게 제공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구하고 또 그 대가도 다 지불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노루 사용하는 사람은 한 게 뭐가 있나요? 뭘 했나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활동만 한 거죠. 활동만 한 거예요. 결론은 뭔가요? 인간 역시 짐승과 마찬가지로 활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 분배 정책이 이제 중시되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죠. 활동을 저해하는 분배 정책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노동가치설이란 게 있죠. 애덤 스미스가 노동가치설을 얘기했고,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노동 이제 노동이 모든 것을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구하고 이제 노동을 행사하는 노동자가 모든 것을 다 생산하니까 자본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좀그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노동 가치설을 악용한 사례라고 보면 되죠. 왜 그래요? 생산하는데 노동만 필요한가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우선 노루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노루를 사냥해야 된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자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투입할 용기도 필요한 거죠. 왜 노동자는 자본가가 못 되나요? 자본가보다 의지가 약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하면 무섭잖아요. 재산 날리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도구를 만들까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짜고 이런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도구는 또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게 다 심동인 거죠. 심동. 그래요. 심동. 그러니까 그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설이 악용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육체적인 활동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인간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던 거죠. 육체적 활동은 누구나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사실 노동가치설이란 거는 실제 세상에 적용할 수 없죠. 활동에 대한 실마리를 잡기는 했는데 실제 세상에 적용할 정도로 발전하지가 못했어요. 그 지식이 이러한 언급한 내용을 알아야지 비로소 실제 세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짐승하고 똑같죠. 문명이 생겼다 해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문명이 있으니까 인간은 활동 안 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석했듯이 인간 역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제공하나요? 자연에 대해서 활동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문명이 생겨서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인간에 맞게 형태가 변한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상품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들은 다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죠. 그 활동이 뭐가 되나요? 사회적인 활동이 바탕이 되죠. 사회적인 활동. 개인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을 왜 분리를 했느냐? 사회적인 활동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활동은 사회적인 활동이 그 바탕이 되지만 개인적인 활동이 개인적인 활동이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이 상품으로 거래되는데 예를 들어서 A는 10시간이 걸리고 B는 30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 물건을 만드는데 이 상품은 10시간으로 평가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30시간 일한다 해서 이 30시간만큼 가치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10시간을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5시간밖에 안 걸린다 가정할게요.
그렇다 해서 이 상품이 그 사람이 만든 상품의 가치가 5시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10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10시간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5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활동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형성될 때 뭐가 결합되나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시간과 결합이 되는 거죠. 사회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시간이 결합돼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나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고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활동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활동력에는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노동력이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심동력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뭔가요? 활동력은 활동력, 노동력, 심동력은 인간이 지닌 속성인 거죠. 활동력을 사용하면 뭐가 되나요? 활동력이 밖에 드러나면 활동이 되는 거예요. 활동과 결합한 시간이 뭐가 되나요?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시간이죠. 그럼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되는 활동은 시간과 결합되는 활동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활동 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활동 지출이 가치인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 지출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인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뭘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인간 역시 짐승과 같이 활동 없이는 살 수 없다. 활동은 중요한 것이다. 활동을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분배 정책을 짜더라도 활동을 저해하는 분배 정책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